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이 수학 1이라는 교과를 12시간 만에 끝을 내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수학 1이 크게 3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두 번째가 삼각함수, 세 번째가 수열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대단원들을 4시간 동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앞에 2시간을 개념 정리와 그 다음에 핵심 예제들, 그리고 뒤에 있는 2시간을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개념들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대단원 평가 마무리 문제 18문항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풀어보고 와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과서 진도 특강에서도 대단원 마무리 문제는 함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함께 하는 문제들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좀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문항들,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데 필요한 개념들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대단원 마무리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죠. 이 세제곱근이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접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세제곱근은 볼 때마다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게 눈에 익지 않아서 매번 이제 수강후기 게시판이나 학습 Q&A 게시판에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 대단원 마무리에서 1번 문제는요, 이 단독적으로 출제되지 않더라도 사실 굉장히 눈에 많이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라 별표 하나 치고 정리를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루트 4라는 게 있습니다. 루트 9라는 게 있어요. 이 루트 4는 루트 안에서 2의 제곱, 루트 9는 루트 안에서 3의 제곱, 그래서 2가 되어 나오고 3이 되어 나오는 것. 이건 자연스럽죠. 그래서 루트 4와 루트 9 이런 것들은 많이 봐서요, 좀 익숙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루트 12가 있어요. 혹은 루트 18이 있습니다. 12라는 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2배 루트 3 되고요. 이 18이라는 건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3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3배의 루트 2 되는 거, 이것도 자연스럽죠. 그럼 이거 한번 가볼까요? 세제곱근입니다. 세제곱근 안에 27이, 8부터 할까? 8이 있어요. 세제곱근 안에 27이 있어요. 그럼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죠? 세제곱근 안에 2의 세제곱 3 없어져서 얘가 2가 되어서 툭 튀어나옵니다. 세제곱근 안에 3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튀어나오죠? 3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될까? 세제곱근 안에 24가 있어요. 8, 3, 24. 근데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얘는 2배의 세제곱근 3 됩니다. 한 번 더, 얘는 세제곱근 안에 54가 있어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에서 3이 튀어나와서 3배의 세제곱근 2 되는 것. 이런 것들 눈에 많이 익혀 두셔야 돼요. 루트 12, 루트 18, 세제곱근 24, 세제곱근 54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좀 하시고요. 선생님,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x 더하기 x분의 1이 t입니다. 혹은 x 마이너스 x분의 1, 얘가 t입니다. 그때 우리 제곱에 대한 이야기, 세제곱에 대한 것, 이런 것들 좀 살피셔야 되는데, 만약에 x 더하기 x분의 1을 전체 제곱했어요. 혹은 x 더하기 x분의 1을 전체를 세제곱했어요. 선생님, 제곱합니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2배의 앞뒤, 이런 모양들. 세제곱합니다. 앞에 거 세제곱. 그리고 3배의 앞뒤, 3x. 3배의 앞뒤d. 여기에 뒤dd까지 하면 이런 모양 되는 거 맞죠? 돼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어떻게 돼요? 얘가 t야.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은 얘가 t야. 근데 여기에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 여기에도 t가 숨어 있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럼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많이 봤어요. 제가 앞에 문제 풀 때도요,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을까? 차에 대한 거 가보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전체 제곱했어요. 혹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전체를 세제곱했어요. 이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죠. 앞에 거 제곱 x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배의 앞뒤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세제곱이에요. 앞에 거 세제곱 앞 3배의 앞뒤 마이너스 3x 3배의 앞뒤d 플러스 3배의 x분의 1 뒤dd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숨어 있습니다. 3배의 마이너스 묶어냈어. 마이너스 3배의 x 마이너스 x분의 1. 여기 자리에 t가 쏙쏙 들어가 주면요. 이 모양이 나오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플러스 2. 맞지? 얘가 이제 이거 궁금하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이제 뭐가 돼요? 얘가 t의 세제곱이에요. 넘어갑니다. t 세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모양들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이런 모양들 계속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풀어낼 모양도요 다르지 않아요. 이런 모양입니다. 가시죠. 세제곱근이 땅 하고 나왔습니다. 아, a의 세제곱근이 있어요. 세제곱근 a가 있어요. 얘는 a의 3분의 1제곱이랑 같은데요. 이런 모양 나오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치환하세요. 근데 치환하면 범위도 체크하자. 세제곱근이 나오면 혹은 지수의 3분의 1이 나오면 이거 학생들 굉장히 낯설어 한다고요. 그럼 치환하세요. 치환하면 식의 구조는 간단해집니다. 대신 범위도 체크하자. t-t분의 1 얘가 2입니다.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선생님 얘를 방금처럼 외워서 풀어내도 되는데 혹시나 전 잘 안 돼요. 그럼 얘를 그냥 다시 바로 세제곱하는 거야. 세제곱합니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t 플러스 3 곱하기 t분의 1 마이너스 t의 세제곱분의 1. 그러니까 얘가 궁금하다며. 그럼 어떻게 돼요? 구하고 싶은 이 모양은 t-t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3배의 t 곱하기 t-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2가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2가 들어가요. 2의 세제곱 8 플러스 6 정답 14네요. 1번이었습니다. 제가 풀어내는데 필요한 개념들 쭉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앞에 이제 제가 개념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걸 못했고요. 대단원 마무리에서는 문제 풀면서 필요한 팁들 그리고 좀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단원 문제 2번으로 가시죠.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듭제곱근 모자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 제곱근 m제곱근 안에 n제곱근이 있어요. 여기에 a.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니? m 곱하기 n 제곱근 안에 a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안에 5제곱근 2가 있습니다. 3, 5, 15 제곱근 안에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생님 이런 모양도 있어요. m제곱근 안에 a가 있고요. n제곱근 안에 b가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찢어줘야 돼. a는 모자를 하나만 쓰고 있는 거야. 근데 b는 모자를 2개 쓰고 있는 거죠. 거듭제곱근은. 아, m제곱근 안에 a가 들어있는 거고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b가 들어있는 거구나. 이렇게 m제곱근 a 곱하기 mn제곱근 b 이런 모양으로 얘를 바라봐 주셔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위에 있는 거듭제곱근을요. 얘 지수 형태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지수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거듭제곱근은 지수에서 유리수의 분모를 의미합니다. a의 n분의 m제곱이라는 건 m제곱근 안에 a의 n제곱 이런 모양을 의미하는. 돼요? 그럼 얘를 딱 보는 것도 3분의 1제곱이구나. 5분의 1제곱이구나. 2를 곱해서 15분의 1제곱이 되는 거는 이렇게. 얘도 A라는 애는 n분의 1제곱이야. 근데 B라는 애는 m과 n을 곱해서 mn분의 1제곱이야. 문제 풀러갑니다. 얘를 딱 봤어요. 선생님 쟤네들은 전부 다 찢어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방법 1. 얘는 거듭제곱 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듭제곱 근을 가지고. 2라는 애는 루트 안에 들어있어요. 곱하기 4라는 애는 루트 안에 세제곱근 4가 있는 거죠. 곱하기 루트 안에 세제곱근 안에 4제곱근 8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제일 앞에 있는 애 루트입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2가 생략되어 있어요. 2랑 3을 곱합니다. 6제곱근 4. 돼요? 곱하기 2, 3, 4 곱합니다. 24제곱근 8이에요. 선생님 모자가 다 다르네요. 근데 같은 모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24제곱근 안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얘는 2의 12제곱.
24제곱근 안에 누가 있어요? 4제곱 4제곱이면 4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8제곱이에요. 선생님 24제곱근 안에 8이 있습니다. 2의 세제곱이죠. 아, 이제는 너네 다 똑같은 모자 안으로 들어와. 2가 12개, 2가 8개, 그리고 2가 3개. 와우. 24제곱근 안에 2의 23제곱입니다. 2의 24분의 23 되니까 지수에 있는 K 24분의 23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은 한꺼풀씩 벗깁니다. 2는 어디에 있니? 4는 어디에 있니? 8은 어디에 있니? 찢어요. 그러면 2는 제곱근 안에 있어요. 4는 6제곱근 안에 있어요. 8은 24제곱근 안에 있습니다. 통일해야죠. 그리고 나면 하나의 거듭제곱근 안으로 바꾸어 넣는 순간 지수를 찾아낼 수 있다. 근데 이 거듭제곱근의 계산을요, 가면 갈수록 잘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유리수인 지수로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해지거든요.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한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2라는 애는 루트 안에 있네요. 2분의 1제곱입니다. 4라는 애는요, 2, 3은 6분의 1제곱입니다. 8이라는 애는요, 2, 3, 4 다 곱해서 24분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면 밑을 다 통일해야 되네.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에요. 8분의 1제곱 이렇게. 물론 위에서도 약분을 하셔도 돼요. 근데 결국에는요, 얘들 거듭제곱근을 통일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지수들을 더하는데 2분의 1과 3분의 1과 8분의 1을 더해야 되거든요. 2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8분의 1제곱은 위에 있는 분수를 더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죠. 24분의 2분의 1은 24분의 12, 3분의 1은 24분의 8, 8분의 1은 24분의 3. 아, 이렇게 돼도 당연히 결과는 똑같구나. 근데 거듭제곱근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적기가 불편하고요. 이렇게 루트 안에 루트 이런 모양 자체가 복잡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뭔가 빠뜨리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아래에 있는 계산보다는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유리수로 표현을 해서 분모를 통분해서 더해내는 이런 과정들, 방법 2번을 더 추천합니다. 2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가죠. 3번 별표. 주어져 있는 이 지수들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수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 관점들이 처음에 잘 안 보이면 뭔가 혼란스러워. 시험 시간에 뭔가 헤매다가 결국엔 답도 못 찾고 풀어내더라도 정말 어렵게 풀어내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바라볼 때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의 N제곱이 B입니다. 근데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요. 그때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A라는 건 A는 하고 정리를 할 때 양변을 제곱해도 값이 변하지 않아. 세제곱해도 변하지 않고요. 4제곱, 5제곱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n분의 1제곱해도 값은 변하지 않겠죠. n분의 1제곱 하고 나면 왼쪽은 a가 되고요. b는 b의 n분의 1제곱이 됩니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a의 n제곱이 b면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아요? 얘 로그의 표현. n은 log a의 b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수를 그냥 순수하게 오리지널 지수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로그로 바라볼 것이냐. 로그로 바라봤을 때 문제가 더 간단한 경우들도 있고요. 지수로 봤을 때 모양이 더 간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후 구조를 만들어 드릴게요. 우선은 얘부터 먼저 생각을 하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보이지 않아? 그러면 이제 로그로 넘어가는 쪽으로 갑시다. 뭐라고? 원래는 최대한 지수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지수에서 해결하려고 한번 해보고, 그게 더 계산이 간단한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지수에서 잘 안 돼? 그럼 로그로 넘어가서 로그의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자. 2의 a 플러스 1제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2 곱하기 2의 a제곱이에요. 얘가 6이래.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2의 a제곱은 3이구나 찾았습니다. 됐죠? 3의 5b제곱은 7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방향을 잘못 들으면 선생님, 밑이 같은 애들끼리는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요. 밑이 같은 애들끼리 지수를 만들고 얘들끼리 더하고 싶어, 얘들끼리 빼고 싶어, 그럼 곱하고 나누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밑이 다르니까 얘들이 당황을 한다고요.
얘는 2의 거듭제곱이에요. 얘는 3의 거듭제곱이에요. 밑이 달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를 보셔야 돼요. 아, 2의 a제곱이 3이잖아. 그럼 여기 3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2의 a제곱에 5b제곱을 하면 얘가 7입니다. 다시 2의 5ab제곱을 하면 얘가 7이에요. 근데 뭘 찾고 싶어요? 7의 ab분의 1제곱을 알고 싶어. 양변에 아무거나 거듭제곱 해도 된다며. 여기에 ab분의 1제곱, 오른쪽도 ab분의 1제곱 해줍시다. 그럼 좌변은 누가 남아요? 2의 5제곱. 우변은 7의 ab분의 1제곱. 그러니까 정답 32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냥 지수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거듭제곱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만 2의 a제곱과 3의 5b제곱을 보고 밑이 다르니까 얘들을 정리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의 a제곱을 3자리에 그대로 넣어. 그럼 왼쪽에서 5ab제곱이 나오거든요. 근데 ab분의 1제곱을 알고 싶어? 넘겨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로그를 써도 또 계산 달라지겠지만 처음 단계에서 로그를 써서 풀어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2의 a제곱이 3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는 로그 2의 3이라고. 선생님 밑에서도 3의 5b제곱이 7이래요.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네요. 5b는 로그 3의 7이구나. 이렇게. 선생님 저는 뭘 알고 싶냐면 ab분의 1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요. ab분의 1? ab분의 1? 뭐 역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치? 그럼 역수를 취하면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a분의 1은 로그 3의 2예요. 선생님 얘도 진수랑 5b분의 1은 밑과 진수 자리 바꿉니다. 로그 7의 3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있네. a분의 1 곱하기 5b분의 1은 좀 계산이 복잡해요.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7의 3입니다. 됐어요? 근데 밑과 진수 자리 바꿀 수 있다며. 로그 3의 3 곱하기 로그 7의 2니까 앞에 있는 애 1이야. 로그 7의 2가 되네요. 누가? 5ab분의 1이. 그러면 ab분의 1은 얼마니? 5배 해주면 되네요. 5배의 로그 7의 2. 오케이. 7 위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7의 로그 7의 2의 5제곱 32예요. 자리 바꿔도 되거든요. 그럼 32의 로그 7의 7제곱 32입니다. 미체 변환이 지금 느낄지 모르겠지만 로그의 미체 변환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로그의 곱셈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는 것도 사용했고요. 마지막 지수의 로그가 있네? 자리 바꾸는 것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의 미체 변환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수를 있는 그대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계산이 더 간단한 경우가 많다. 근데 지수 안에서 해결이 안 돼. 그렇다면 로그를 이용해서도 풀어낼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별표 치고 넘어갑니다. 4번.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로그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그는 어려운 고난도 문항 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먼저 계산 연습부터 하자. 그러니까 계산이 실수 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되어야 그래야 로그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려운 문제 운이 좋아서 맞췄어요. 근데 운이 나빠서 틀렸어. 근데 운이 나쁜 게 아니라 계산이 실수해서 매번 틀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아 맞아 이런 거였는데, 아 맞아 이런 거였는데 매번 똑같은 실수하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로그는 계산부터 연습하자. 계산부터. 로그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얘 로그의 곱셈이죠. 로그의 덧셈과 뺄셈에 필요한 내용, 그리고 로그의 곱셈에 필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로그 am과 로그 a의 n이 있어요. 얘들을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있니? 그럼 밑이 같은 로그끼리는 더하거나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합니다. 로그 a의 m 곱하기 n, 진수의 곱셈. 로그 a의 m을 n으로 나눈 것, 진수의 나눗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로그가 정의가 되려고 하면 밑은 0보다 크고요. 진수도 0보다 크고요. 밑은 1이 아닙니다. 얘가 먼저 전제는 되어야 돼요. 밑과 진수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밑이 같은 두 로그 더할 수 있습니다. 밑이 같은 두 로그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봐봐.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 있어요.
선생님 미체에도 진수에도 거듭 제곱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로그 앞으로 다 뿅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미체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튀어나가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튀어나가니까 n분의 n의 로그 a의 b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모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얘를 다시 바라보면 로그 a의 b라는 것과 로그 a의 n제곱 b의 n제곱 얘가 서로 같다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얘가 튀어나가면 n분의 n이 튀어나갈 테니까 어차피 약분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둘 다 제곱하나 둘 다 세제곱하나 둘 다 네제곱하나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누가 물었어요. 로그 9의 16이 얼마니? 근데 계산하기 싫어. 그럼 얘 로그 3의 4로 바꿔버릴래. 둘 다 루트 씌워서. 왜? 오른쪽에서 왼쪽 가면 둘 다 제곱하면 똑같잖아요. 선생님 로그 루트 3에 2가 있습니다. 루트가 보기 싫어? 그럼 제곱해버리면 돼요. 둘 다. 루트가 있으면 제곱해버리면 간단해지는구나. 그럼 얘가 제곱수네요. 제곱돼버려. 그냥 루트 씌워도 같아지는구나. 얘들 값이 변하지 않아요. 맞지? 그러니까 기왕이면 얘들이 제일 간단한 계산을 따로 주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죠. 로그들을 더하거나 빼려고 하면 첫 번째 밑을 먼저 통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제 문제 풀러 갈까요? 가시죠. 1번 로그의 덧셈입니다. 로그의 뺄셈이에요. 앞에 있는 것부터 로그 2의 4 루트 3 얘는 가만히 뒀어. 로그들을 더하고 빼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밑을 통일해야 된다고 얘들. 밑이 2인 로그인데 얘는 루트 2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둘 다 제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가운데 있는 애는 로그 2의 6이랑 같습니다. 로그 2의 6이랑 같아요. 됐지? 근데 밑은 같이 만들었는데 앞에 있는 개수도 크기가 같아야 된다면 1.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싫어. 얘를 위로 뿅 올렸어요. 3의 2분의 3제곱 했더니 이런 모양. 마이너스 로그 2의 3 루트 3이 되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a의 2분의 3제곱 하면 얘는 a 루트 a. 3의 2분의 3제곱 3 루트 3. 5의 2분의 3제곱 5 루트 5. 10의 2분의 3 루트 2분의 3제곱 그럼 10 루트 10 이렇게 가야 돼. a 루트 a. 됐죠? 밑이 같아졌습니다. 앞에 있는 개수의 크기도 같아졌어요. 와우, 이제는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덧셈이야 진수들 곱하는 거지. 4 루트 3 곱하기 6. 뺄셈이야 진수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루트 3 루트 3 없어지고 3으로 약분하고 남았습니다. 누가? 진수에는 8이. 로그 2의 8입니다. 정답 3이네요. 이제 두 번째 로그의 곱셈으로 갑니다. 선생님 로그의 곱셈이라는 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제가 진수의 자리 바꿈이라고 했어요. 근데 꼭 진수를 자리를 바꿔야 됩니까? 그럼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로그의 곱셈은 로그의 미체 변환에서부터 옵니다. 만약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를 곱하래. 근데 이거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밑이 10인 로그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로그 a 분의 로그 b입니다. 여기에 뭐 1이 아닌 양수 c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b 분의 로그 c의 a. 그러니까 얘들이 약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1이네. 그러니까 얘들은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서로 역수관계가 되는 거구나. 그냥 밑이 서로 같아지도록 로그로 표현을 해보면 저런 계산들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수끼리 자리 바꿔 그럼 깔끔하게 할 수 있다고. 로그 a의 a 곱하기 로그 b의 b 이렇게. 1 곱하기 1 끝. 그래서 얘가 2개가 있고 3개가 되어도요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볼게요. 밑이 2인 로우가 있어요. 밑이 3인 로우가 있습니다. 밑이 4인 로우가 있어요. 밑이 서로 다 다른데 밑을 통일해버리면 분수 형태 약분하고 게임 끝.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바라보면 진수들끼리 자리 바꾸자. 2와 8이 관계가 있어 보여. 3과 3이 관계가 있어 보여. 4와 4가 관계가 있어 보여. 이렇게. 야, 너네 그러면 데려오고 싶어 애들끼리 데려와봐. 크로스. 로그 2의 8 곱하기 로그 3의 3 곱하기 로그 4의 4. 와우, 깔끔해지네요. 로그 2의 8 얼마? 3. 로그 3의 3 얼마? 1. 로그 4의 4 얼마? 1. 그러니까 정답 3이 됩니다. 로그의 곱셈이었습니다.
로그에서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기본적인 계산들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1번 꼭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대단한 마무리 5번으로 가지요. 로그의 계산인데요. 조금 독특해요. 로그에서는 밑이 같으면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의 크기도 같으면 하나의 로그 안으로 뿅 다 모을 수 있어요. 근데 로그 안에 1 더하기 1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1 더하기 4분의 1, 1 더하기 5분의 1, 1 더하기 6분의 1 쭉쭉쭉쭉쭉 계속 가다가 1 더하기 99분의 1까지 가는 거죠. 와, 엄청 많네요. 엄청 많네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로그. 선생님 얘를 분수로 좀 나타낼게요. 얘가 그냥 2네. 2야. 그래도 좀 보기 좋게 1분의 2라고 한번 적어볼까? 더하기 로그. 얘는 뭐니? 2분의 3이에요. 더하기 로그 3분의 4입니다. 로그 4분의 5입니다. 쭉쭉쭉쭉 가다 보면 아 마지막에 있는 애 제 정체가 로그 99분의 100이었구나. 이렇게 고치니까 뭔가 약간 냄새가 나요. 밑이 다 같습니다. 밑이 없네요 선생님. 생략된 거지. 10인데 상용 로그. 근데 앞에 있는 개수들도 전부 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아 밑이 같은 로그들은 다 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진수의 곱셈이 되죠. 진수들 야 너네 다 들어와. 너네들 다 한 방에 곱해버릴 거야. 이렇게 로그 안으로 다 들어와. 그럼 제일 앞에서 들어오죠. 1분의 2가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3이 곱하기 3분의 4가 곱하기 4분의 5가 곱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99분의 100까지 갑니다. 자연스러워요? 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약분되는 거 보이죠? 33 약분합니다. 44 약분합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쭉쭉쭉 약분하다 보면 분모에 하나 남아요. 분자에 하나 남아요. 당연하지. 없애고 하던 분모 분자의 대칭 형태로 이렇게 개수는 같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것 느껴지죠? 1분의 100입니다. 로그 100. 100이라는 게 10의 제곱이잖아요. 로그 10의 제곱 2배의 로그 10. 그러니까 정답 2가 되네요. 대단한 마무리 5번이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계산이에요. 근데 이런 유형들이 너무나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보고 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에는 맞출 겁니다. 세 번째부터는 되게 쉽게 풀어낼 거예요. 아, 진수들이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면 밑이 다 같구나. 그리고 덧셈을 되어 있으니까 진수들끼리 다 곱하는 거구나. 그럼 약분하고 나서 남는 애들만 체크해서 로그 값을 계산하면 되겠지요. 5번 정리하시고 6번으로 갑니다. 6번부터는 의외로 계산이 복잡한 게 없어요. A가 10의 X제곱입니다. B는 10의 Y제곱이에요. 선생님 A가 10의 X제곱 그리고 B가 10의 Y제곱입니다. 그때 로그 A의 세제곱 밑이 A의 세제곱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루트 B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럼 A 자리에 B 자리에 그대로 대입하셔도 되고요. 뭐 볼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실수하지 않도록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A 자리에 10의 X제곱 들어갔어요. 그럼 로그 10의 3X제곱. 얘가 밑이야. B 자리에 10의 Y제곱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루트 안에 10의 Y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거듭제곱근, 이 제곱근이라는 애는 말이야. 유리수인 지수로 표현할 수 있어. 그냥 얘 루트가 있잖아. 그럼 얘는 지수에서 표현하면 2분의 1제곱이에요. 아, 로그 10의 3x제곱 얘가 밑, 10의 2분의 y제곱 얘가 진수가 되죠. 근데 거듭제곱에 있는 얘들이 뿅뿅 튀어나옵니다. 다만 3x는 분모로 2분의 y는 분자로 튀어나가지요. 그럼 어떻게 되니? 분모에 3x, 분자에는 2분의 y, 뒤에 로그 10의 10입니다. 1 되는 거 보이죠? 그럼 번분수 계산하시면 돼요. 아니면 분모 분자 둘 다 2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6x분의 y가 됩니다. 방법 1. 선생님 두 번째 방법으로 갑시다. 방법 2. 선생님 여기에서 처음부터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로그 a의 세제곱 그리고 루트 b가 b의 2분의 1제곱이에요. 튀어나가죠? 뭐가? 3은 분모로. 뭐가? 2분의 1은 분자로. 이렇게 튀어나가요. 로그 A의 B. 됐어요? 마찬가지로 번분수 계산하면 6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B입니다.
왼쪽에서 로그 A의 B가 얼마일까? 이걸 찾아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A 자리에 B 자리에 10의 X제곱 10의 Y제곱 그대로 넣어주시면 6분의 1 곱하기 로그 10의 X제곱 그리고 여기 10의 Y제곱 되니까 6분의 1 곱하기 X분의 Y 정답 6X분의 Y구나. 이렇게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뭐 로그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로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로그로 표현을 해봐. X는 로그 10의 A야. 여기에서 Y는 로그 10의 B야. 이렇게 X랑 Y를요 밑이 10인 로그들로 표현을 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 세 번째.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애를 밑이 10인 로그로 표현을 해요. 로그 A의 세제곱 여기는 그리고 루트 B가 있으면 밑이 10인 로그로 표현합니다. 로그 생략할게요. 밑은 10의 그리고 여기 A 세제곱 로그 밑을 생략하고 루트 B입니다. 돼요? 3이 튀어나가죠. 얘는 3배의 로그 A 2분의 1 튀어나가죠. 2분의 1의 로그 B 누군데? 로그 A가 X예요. 로그 B가 Y예요. 3X분의 2분의 1 Y구나. 정답 6X분의 Y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냥 뭐 지수로도 얘를 바라보셔도 좋고요. 로그로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로 계속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착각하고 잘못 실수할 만한 부분들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번으로 가죠. 대단한 마무리 7번. 로그 값이 주어져 있어요. 이 상용 로그입니다. 근데 상용 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교과서 가장 마지막에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어서 이 특정한 로그 값들을 우리가 표를 보고 찾아낼 수 있다. 상용 로그 표에 대한 것도요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상용 로그 표. 이 상용 로그라는 건 밑이 10인 로그를 이야기합니다. 로그 10의 n인 경우에는 밑인 10을 생략해서 로그 n이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수학자들이 이미 상용 로그 값들을 다 정리를 해뒀어요. 여기 1.0부터 9.9까지 여기는 0부터 9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뒀어요. 선생님 그럼 결국에는 왼쪽에서 그리고 위에서 만난 애들 찾아주면요. 만약에 2.3과 7이 만나는 곳을 읽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은 누구니? 그러면 로그 2.37에 해당하는 값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서 전부 다 찾아뒀어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는 근사값이지만 그래도 오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냥 등호를 이용해서 이 값을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럼 로그가 1.00부터 9.99에 해당하는 상용 로그 값은 이미 표에서 전부 다 구해뒀어요. 얘를 보고 읽어낼 수 있는 것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누군가가 물었어요. 선생님 저기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는 어떡합니까? 로그 2370. 와, 이 값은 얼마야? 로그 2370이 얼마니?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에요? 10을 몇 제곱해야 2370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야. 맞아? 10을 몇 제곱해야 2370이 될까? 몰라요. 근데 대신에 로그의 성질을 알면요. 이 값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왜? 얘는 로그 2.37 곱하기 1000을 의미하거든요. 돼요? 1.00부터 9.99 사이의 값들로 얘들을 바꿔주셔야 돼. 소수점을 하나, 둘, 셋 옮겨야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로그 2.37에 여기에 로그 1000이니까 이 값에다가 3을 더해주면 끝나는 거구나. 로그 2.37의 값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10을 몇 제곱해야 23.7이 되는지 237이 되는지 2370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위에 주어져 있는 문제도요 똑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답을 찾는 건 너무나 쉬운데 간단한데 이런 담겨있는 내용들을 알지는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렇게 물었어요. 로그 9.2가 0.9638입니다. 로그 x가 2.9638이래요. 근데 그때 x 값은 얼마니? 묻고 있어. 이 x 값은 얼마니? 그럼 로그 x라는 게 얘는 2 더하기 0.9638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알거든요. 로그 별표, 로그 하트
하트 밑이 10인 로그로 표현한 거예요. 밑이 서로 같대. 밑이 같으면 그때 진수들끼리 비교할 수 있어요. 얘들은 서로 같아. 당연히 양수겠지. 이거 똑같습니다. 밑이 10인 로그잖아요. 로그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럼 오른쪽도 밑이 10인 로그로 표현하는 거야. 로그 100 더하기. 얘는 정체가 뭐니? 여기 있네요. 로그 9.2. 그러면 당연히 얘는 로그 9.2와 100을 곱해서 920이 되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진수, 여기 있는 진수 비교 x가 920이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로그에서 사용 로그 값을 찾는 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뭘 의미하는 거니? 로그 9.2가 0.9638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야. 10을 0.9638 제곱하면 얘가 9.2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로그 x가 2.9638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10을 2.9638 제곱하면 얘가 x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0.9638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고. 그럼 9.2 100. 100 곱하기 9.2구나. 그래서 x가 920이 되는 거구나. 로그 값 찾는 거 저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걸 왜 못하겠어요? 근데 저게 정작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7번 함께 했습니다. 8번으로 가시죠.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함수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생각. y는 3의 x제곱이라는 애를 만약에 평행이동을 해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y는 3의 x-p제곱 플러스 q 이런 꼴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대칭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대칭이동을 하면 x 앞에 부호나 혹은 여기 지수 앞에 부호나 얘들이 막 바뀌어요.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도 만들 수 있고요. y는 마이너스의 3의 마이너스 x제곱도 만들 수 있고요. y는 마이너스의 3의 x제곱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라는 건 역수를 의미하니까 3분의 1 x제곱 만들 수 있구나.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만들 수 있구나. 근데 얘들은 막 어떻게 평행이동도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야. y는 막 부호는 바뀌더라도 3의 여기에 x 마이너스 별표 제곱 플러스 하트 이런 꼴들. 혹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별표 플러스 하트 이런 꼴들. 이런 애를 만들 수 있어요. 밑이 a인 그런 지수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평행이동하면 밑이 a인 지수함수도 혹은 밑이 a분의 1인 지수함수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밑이 3인 지수함수입니다. 3분의 1인 지수함수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얘는 가능해. 3인 지수함수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얘도 가능해. 쟤들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안 됩니까? 로그 만들 수 있어요? 로그 만들 수 있어요. 로그 어떻게 만드니? 역함수로 가셔야 되거든. 역함수로. 주어져 있는 애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y는 로그 3x가 됩니다. 밑이 3인 로그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들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하다 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3에 여기에 x 마이너스 별표 더하기 하트 이런 꼴 됩니다. 또 조정을 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에 x 마이너스 별표 플러스 하트 이런 모양이 돼요. 물론 x 앞에 부호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밑이 3인 로그, 밑이 3분의 1인 로그로도 만들 수 있다. 일반화 밑이 a인 지수함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합니다. 밑이 a인, 밑이 a분의 1인 지수함수도 로그 함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프가 포개집니다. 막 뒤집고 옮기고 하다 보면 완벽하게 일치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포개할 수 있어. 밑이 3인 로그네요. 근데 수상해. 뒤에 있는 애가 x가 아니라 x분의 1이야. 괜찮아요. 역수잖아. x의 마이너스 1제곱. 오케이. y는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로그 3x. 밑이 3인 로그네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밑이 3분의 1인 로그네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밑이 3인 로그네요. 3인 로그네. 만들 수 있나? 못 만듭니다. 왜? 로그 앞에 개수가 변해요. 얘는 사실 알고 보면 뒤를 x로 만들면요. 제곱 해버리니까 로그 y는 로그 9의 x. 얘가 기본 0이야. 혹은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y는 2분의 1이 튀어나가고 로그 3의 x 이렇게 되니까 얘는 y는 로그 3의 x라는 애랑은 모양 자체가 다르다. 지수함수의 그래프 누가 결정합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 누가 결정합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밑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밑이 3인 혹은 밑이 3분의 1인 지수함수, 로그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속지 말자. 밑이 3인 로그가 아니다. 정답 5번. 쟤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9번으로 가죠. 제가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 로그 함수의 그래프 이런 그래프 그리는 것들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래프 그려봐 이런 시험 문제를 못 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려내는 그래프를요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내면요 정말 막 특이하게 그리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채점하기가 너무너무 곤란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런 문제를 낼 수 없으니까 그래프 줄게 너 함수식 찾을 수 있니?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죠. 9번 별표. 근데 그려낼 수 있으면요 그려내는 데 있어서 포인트만 알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뭔데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가 있어요.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건 점근선이거든요. 점근선. 점점 근접해 가지만 절대 닿을 수 없는 선 누구니? 얘가 그대로 옵니다. y는 b예요. 근데 여기 그래프를 봤어. 다가가죠. 절대 닿을 수 없죠. 어디에? y는 1에. 아, 이걸 보는 순간에 b가 1이라는 거구나. 여기에 있는 b가 1이구나. 그럼 주어져 있는 함수식은 이렇게 생긴 거지. 됐어요? 점근선을 보고 b를 찾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a. 모르는 게 2개 있어. 조건도 2개 있어야죠. 모르는 게 3개 있어. 조건이 3개 있어야죠. 모르는 게 a와 b. 그럼 조건이 2개 있어야 돼. 점근선 써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안 써먹은 거 누구니? 2,0이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2,0이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x에 2, y에 0. 0은 마이너스에 2분의 1, 2 플러스 a제곱 뒤에 b가 1이래요. 넘어갑니다. 2분의 1에 2 플러스 a제곱이 1이에요. 2분의 1을 도대체 몇 제곱해야 1이 되니? 얘가 0이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그리고 b는 1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하죠? 대단한 마무리 9번이었습니다. 뭐라고? 점근선 중요해요. 점근선을 딱 보는 순간에 b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2개면 조건도 2개 필요해. 2,0을 지나네 대입하는 순간 a 값을 구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대박이가 함께할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중요하다고 체크해드린 문제들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이니까 꼭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제가 체크한 문항들은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도 함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10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간단하죠. 오른쪽 그림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다. 직선 y는 x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뭔데요? 그냥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들이 여기 직선 위에 있어요. 근데 그래프에서 우리가 얘들을 해석할 때는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니? x1에서 위를 봤더니 이 점 여기 x1, x1이야. 왜? x좌표랑 y좌표 똑같아. x2에서 바라봤습니다. 이 점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x1이에요. 여기가 x1이에요. x2예요. 여기가 x2예요. 이런 이야기야. 돼요? 그럼 얘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럼 x1 얘는 y좌표가 0이네요. 여기 1,0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x에 1을 넣었을 때 y가 0이 되는구나. x1이 1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걸 알아야만 돼요. 됐어요? 선생님 그럼 x1이 1이니까 여기가 1,1이 되고 y좌표가 1이 되네요. y좌표가 언제 1이 됩니까? 처음부터 봐봐.
언제 x좌표가 0이 되니? 로그 2의 x1 얘를 찾아야 돼. y좌표가 언제 1이 되니? 1은 로그 2의 x2 얘를 찾아야 돼. 언제 x2가 되니? x2는 얘가 x1이라고 써볼까요? x1. 그럼 x2는 로그 2의 x3 얘를 찾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씩 찾아옵니다. 아, x1이 1이구나. 그럼 얘가 1이 되어야 하니까 아, x2는 2구나. x2 2래요.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아, x3는 2의 제곱 4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4 빼기 1입니다. 정답 3이 되네요. 오늘 우리 대단한 마무리 문제 10개 풀었습니다. 근데 한 문항 한 문항 풀어서 그냥 맞춰서 내가 아 이거 맞췄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지금 이 문제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려면 교과서 문항이 변형되더라도 풀어낼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개념들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